2026년 3월 1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특별 생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기습 공격 시작한 지 오늘로 17일째를 맞이하는데요. 처음에는 4, 5일 정도면 끝날 것 같던 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147조 원의 아야톨라 하메네이, 그리고 런던에 2천억짜리 대저택을 가진 그의 아들 모스타바, 역시 돈 많은 재벌 독재자답게 그는 지금 부상치료차 러시아로 피신 중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 테헤란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스타바만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상황, 오늘도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일부에서 이유진 PD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 브리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일부 끝나면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란과의 전쟁 17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를 향한 이란의 공격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약 지금 227차례 공격이 감행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290발 이상의 미사일과 그리고 500대 이상의 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50%의 탄도미사일에 집속탄이 탑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UAE를 향해서도 309발의 미사일과 1600대의 드론, 그리고 쿠웨이트를 향해서도 234발의 미사일과 422대의 드론, 카타르를 향해서는 136발의 미사일과 59대의 드론, 그리고 사우디를 향해서는 25발의 미사일과 70대 드론을 발사했고요. 이 외에도 중동 여러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지금 추가적으로 감행이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서 800여 명, 820여 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이 잔혹하게 레바논의 민간인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로켓을 날리고 있는 그런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헤즈볼라는 역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로켓을 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IDF에 따르면은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379차례 이상의 공격을 감행을 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키프로스를 향해서도 이제 공격을 했는데 5대의 드론을 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IDF가 약 4,700회의 출격으로 7,6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란 정권 관련 시설 이제 2,000곳과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시설 4,700곳이 포함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70%와 그리고 150개 이상의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란의 군사 네트워크도 타격했는데요.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테헤란의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시스템 등의 지휘센터랑 이 비축 시설을 파괴를 했고요. 그리고 시라즈 지역에서는 내부 보안본부랑 미사일 기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타브리즈 지역에서는 방공 시스템 해체로 제공권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서부의 아흐바즈에서는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을 포함해서 지휘센터와 그리고 내부 보안군의 중앙 지휘센터를 이제 타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우에는 지금 7,000개 이상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을 했고, 그리고 이란 함선과 그리고 잠수함 100척을 파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테헤란 상공에서는 미 공군 A-20 썬더볼트2 전투기가 공중 구비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채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저고도로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적 방공망이 굉장한 취약한 그런 기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헤란 상공이 마음대로 날아다닐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테헤란 제공권 이제 완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IDF는 레바논에서도 지금 1,100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라도안군 목표물 약 190개,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목표물 이제 200개 이상, 지휘 통제 시설 약 35개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전쟁 이후로 각국에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망자 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실 뭐 자료마다 지금 수치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 13명과 IDF 병사 2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사망한 상태고요. 그리고 3,310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13명이 사망한 상태고 약 2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이 중 10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최소 1,444명이 사망했고 18,551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했고요. 레바논에서는 826명이 사망하고 2,00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포함한 여러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사상자가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요. 사망자뿐만 아니라 지금 난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이란에서 320만 명 이상의 이상이 난민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레바논 당국 같은 경우에는 81만 6,700명 이상의 난민을 이렇게 집계를 했고요. 이 숫자는 지금 전체 인구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약 3,500명의 주민이 대피를 한 상황인데요. 1,314건의 보상 청구가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11만 명의 예비군이 작전 지원을 위해서 동원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고위 인사도 많이 제거된 것 같은데 얼마나 제거됐습니까? IDF는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고위 인사 48명 이상이 그리고 이 중에서는 14명 이제 최상위 고위급 인사라고 하는데요. 48명 이상이 총 이제 제거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헤즈볼라의 경우에는 380명 이상이 지금 제거됐는데 그 중에 15명이 이제 고위급 간부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미사일과 그리고 지휘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란 정권과 헤즈볼라의 군사 기반 시설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란을 향한 공습 목표 중에 이란의 우주청도 있고 또 주요 연구센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란 우주청의 이제 주요 연구센터에는 군사 위성 개발 그리고 정보 수집, 중동 전역의 목표물을 향한 공격을 지휘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전략 연구실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IDF는 이란 정권의 여러 이런 방공 시스템 생산 시설까지도 이번에 함께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핵심 공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주 공격 그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이란 고위 간부들을 수송하는 수송 항공기가 파기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IDF는 테헤란에 있는 이 메흐라바드 공항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사용하던 전용 항공기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항공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 무기 거래를 조율하고 이란의 동맹 세력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이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즉 이번 공격은 활주로나 시설이 아니라 이제 이란 지도부의 움직임과 네트워크 그 자체를 겨냥한 셈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수송 자산까지 이렇게 함께 타격이 되면서 이란의 군수 보급과 지휘 체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군 본부도 공격당했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IRGC 해군 본부를 공격했는데요. 이 본부는 테헤란 동부에 위치해 있는 이란 정권 소유의 대규모 군사 단지 내에 있고요. 고위 지도자들이 수년간 이곳을 이용해서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활동을 지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해상 영역에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한 테러 작전들을 수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IRGC 해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제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고 그리고 민간 선박에 대한 테러 작전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소속 함정에 전투 장비를 탑재해서 정권과 연계된 테러 단체의 무기와 그리고 자금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제 국제 무역 및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런 테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IRGC 해군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 관리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ID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란의 그 농축 농도 60% 고농축 우라늄 어디에 지금 숨겨놨다는 거죠?
일단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말한 것은 최근 이란의 이제 핵무기 비축량 중 약 절반 정도가 이스파한 인근에 있는 지하 핵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탄즈나 포르도 잔해 속에 이제 묻혀 있거나 피객스산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피객스산에 저장되어 있거나 또 다른 비밀 시설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고농축 우라늄은 이제 지하 깊숙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특수부대나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팀이 확보 혹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습으로도 파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격을 하게 되면은 방사능이 퍼지는 그런 더티밤 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설령 그 이란의 과학자들을 제거를 하더라도 이미 축적된 이 핵 기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하던 말은 결국 누군가는 들어가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서 핵 물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은 전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시리아 지하시설에 특공대를 투입해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시설을 제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과는 조금 많이 다른 차원인데요. 이제 전직 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제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이 한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복잡한 특수작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육군 레인저 등 이 전투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경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공병부대가 잔해와 그리고 지뢰 이란이 아직까지 미사일을 날리는 거 보면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겠죠? 얼마나 파괴됐답니까? IDF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는 70% 이상이 현재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또 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시설 700곳 이상이 지금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방공망인데 이란의 방공 시스템도 지금 약 80%에서 이제 85%까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이제 추가 공습까지도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란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제 전쟁 초반에는 수백 발씩 쏘다가 지금은 하루 몇 발 수준으로 쏘는 그렇게 미사일 수준이 숫자가 급감한 상태이고요. 아직 쏠 수는 있는데 이란이 뭐 제대로 싸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로켓을 날리는 거 보면은 아직도 날릴 로켓이 남아 있는가 봐요. 남아있긴 한데요. IDF 발표에 따르면 지금 헤즈볼라의 2023년 이전 로켓의 무기고가 현재는 85%에서 90%까지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 진입해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금 작전 중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지상작전이 시작된 상태인데요. IDF는 레바논 남부에 직접 들어가서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을 직접 타격하는 제한적 지상작전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로켓 위협 없이 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기존 로켓 무기고도 이미 많이 파괴된 상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리타니 강 남쪽 전체를 장악해서 헤즈볼라의 군사 기반 자체를 뿌리뽑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리하면은 지금은 단순한 이제 공습 단계를 넘어서서 지상에서 직접 밀어내는 단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 상공을 저공 비행하면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전단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라. 즉 이제 레바논 국민들에게 직접 행동하라는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바논 미래는 당신들이 직접 결정해라. 외부 세력 이란 이렇게 특히 이란이 아니라 이제 레바논 스스로 선택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군 정보 부대 이름과 그리고 QR 코드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는 대규모 대피령까지 현재 내려진 상태고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전단지가 단순한 경고 이런 수준보다는 레바논 내부에서 헤즈볼라를 고립시키려는 심리전과 그리고 정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리타니 강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폭파했다고 해요. 이 다리는 왜 폭파한 겁니까?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 리타니 강 다리를 폭파한 이유에 대해서는
헤즈볼라의 이동과 그리고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리는 이제 레바논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데 헤즈볼라가 이 다리를 이용해서 무기와 병력, 심지어 미사일까지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보내 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리 주변에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미사일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로켓을 발사하고 그런 미사일 발사대였죠. 그래서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이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한 이 레바논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리 폭파는 단순한 공격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헤즈볼라의 소통을 조이는 군사적 차단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구급차까지 공격 목표를 삼고 공격했다 그래요. 구급차까지 공격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의 말에 의하면 헤즈볼라가 이 구급차를 군사적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료시설과 구급차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협을 한 거고요. 구급차와 의료시설을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헤즈볼라의 다른 시설도 공격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헤즈볼라 전체 조직을 전방위로 지금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금융조직 알콰르드 알 하산이 공격을 받아서 사실상 재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베카 계곡에서는 무기 저장고 약 10곳이 지금 타격이 됐고 또 리타니강 일대, 특히 미사일을 쏘던 지역에서는 발사시설과 저장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격됐습니다. 지상에서도 지금 작전이 진행 중이고요. 이스라엘군이 직접 건물을 급습해서 로켓 수십 발, 그리고 폭발물, 소총 같은 그런 무기들을 발견을 했고 무장대원들도 현장에서 사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건너가서 또 테러를 일으켰어요. 지난 3월 13일에는 미국 미시간에 있는 유대교 회당으로 트럭을 몰고 가서 총기를 막 난사했다고 하는데 그 테러범을 잡고 보니까 헤즈볼라 사령관이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그래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번에 미국 미시간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을 노린 그런 총격 테러가 있었던 건데 이 테러범의 신원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형제가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 형제 이름은 이브라임 가잘리였고요. 헤즈볼라 내에서 무기 운영을 총괄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한 로켓 공격을 지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인물은 이미 지난주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제거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은 헤즈볼라가 직접 미국에서 작전을 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헤즈볼라 연관된 인물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급진화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 사례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미국한테 굉장히 슬픈 소식이에요. 이라크 상공에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추락했다라고 해서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는데 추락 원인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제 뭐 추락 원인은 아직 최종 조사 중인데요. 지금까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공중급유 도중에 이제 다른 항공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한 대는 추락을 했고 그리고 함께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는 꼬리만 손상이 된 채 이스라엘 내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 이제 친이란 미병대가 처음에는 우리가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미군 측에서는 뭐 적의 공격이나 오인 사적 흔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두 대의 비행기가 부딪힌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뉴스 중에 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은 이스라엘이 벌써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에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날아오는 미사일 이스라엘 쪽에서 못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격 미사일이 바닥났다. 이 사실 이 말 자체는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와 군 그리고 외무장관까지 그래서 이번에 나서서 재고 부족 없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 장기 전에 이제 이미 다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작년 6월 전쟁부터 이란과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왔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요격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는 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모가 많기는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종류의 방어 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으로도 보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못 막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아마도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해서 동맹국 7개 나라, 처음엔 5개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 5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인도하고 호주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 7개 나라에게 같이 좀 하자,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각 나라의 반응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요청에 대해서 이번에 주요 국가들이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먼저 유럽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주요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군사 요청에 대해서 군함 파견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도 이제 지금 비슷한데요.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는 군함 파견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한국 역시도 군사 지원 요청 자체를 차단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 파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비서방 국가들입니다.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란과 직접 협상해서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 그런 독자적인 노선을 지금 택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국적 해상 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 개입은 부담스럽고 대신 외교로 풀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각국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는 동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만 빼고 다른 나라의 선박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락했다고요? 네, 이번에 이란 외무장관이 대화를 원하는 국가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해상 연합에 참여하지 말고 각 나라가 이란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라라는 거죠. 이란과 협상하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선택지를 추가적으로 이란이 제시를 해서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일부 국가들은 군사 연합 대신에 이란과 직접 협상해서 이런 항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